망원동에 원룸을 얻었다. 출판사를 차린 것이다. 미대 주소가 선배로부터 목각 간판을 선물받아 문 옆에 걸고 출판사를 개업했다. 1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출간한 책은 내가 쓴 노인들을 위한 자서전 쓰기가 전부였다. 노인을 응대하는 법부터 노인의 지난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법, 목차 정하는 법, 분량 늘리고 줄이는 방법 등 나름 경험담을 살려 쓴 책이었다. 하지만 그 책은 팔리지 않았다. 그해 가을쯤이었다. 출근해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출판사로 누가 찾아왔다. 경찰입니다.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다짜고짜 자신을 경찰이라고 했다. 그래서요. 출판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표제가 자서전이었다. 젊어 배는데 자서전을 내시게요. 이건 내 인생 일부입니다. 나는 원고를 받아 읽는 척을 했지만 사실 관심이 없었다. 새파랗게 젊은 경찰의 자서전을 독자들이 좋아할 리 만무했다. 요즘 출판 경기가 나빠서 출간이 힘들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법 몇 가지 중 하나를 꺼냈다. 이러시면 어떨까요? 그가 하얀 종이를 한 장 달라고 했다. 거기에 명함을 그렸다. 앞면에는 무슨 경찰서 직함과 이름이 들어가고 뒷면에는 자서전의 책 표지와 제목을 적어 넣었다. 이 명함을 관할 지역에 쫙 뿌리면 10만 부는 금방 팔릴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는 법을 아는구나 생각했다. 나는 급히 출판 계약서를 한 부 프린트해서 그에게 내밀었다. 아주 훌륭한 계약이었다. 경찰이 원고를 남겨놓고 자리를 떴다. 나는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서너 장 읽었을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또 다른 손님이 두툼한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왔다. 이거 책 좀 내주소. 두툼한 원고를 거머쥐고 있는 손을 봤다. 셔츠 손목 끝에 용꼬리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조폭이었다. 앉으시지요. 경찰 원고 위에 조폭 원고를 올려놨다. 10만 부는 팔릴 거요. 어떤 원고인데요? 소설이요. 장편 소설이었다. 조폭이 소설을 쓰다니. 난감했다. 하필 경찰과 조폭이 나란히 출판 문의하다니.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했다. 내가 내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현장에 코인으로 돈 번 동생들이 아주 많아요. 만부 파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귀가 솔깃했다. 일단 원고를 읽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시죠. 뭐 그럽시다. 조폭이 방을 나갔다. 그날부터 나는 두 편의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솔직히 조폭이 쓴 소설이 더 재미있었다. 문학적 표현도 여러 보였고 결말도 살짝 비틀면서 예상을 교묘하게 비켜나갔다. 나는 두 사람에게 계약서를 보냈다. 책 만드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조폭 책이 먼저 광화문 서점에 깔렸다. 내가 시킨 대로 했죠. 네. 조폭이 마감 전에 전화해서는 면지 컬러를 보라색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책 표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예산 수덕사에 용한 스님이 보라색으로 해야 책이 많이 팔린다고. 서점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서점 벽에 유명 소설가의 사인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도 사인회 합시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점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속으로 웃음이 터졌다. 조폭이 사인회를 하다니. 그래. 조폭이 다시 서점으로 내려갔다. 계단 위에서 보니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20분쯤 뒤 조폭이 서점에서 나와서 내달 10일에 사인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광화문 서점에서 어떻게 무명 작가에게 사인회를 흔쾌히 수락했는지 물었다. 조폭이 호주머니에서 비늘이 반짝거리는 물고기 같은 칼을 꺼내 보여줬다. 칼의 용도가 사인회까지 미치는 걸 알고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아무튼 사인회를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했다. 사람을 불러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다. 이야기를 출판사로 찾아온 경찰에게 들려줬다. 나도 출간 사인회를 합시다. 일이 커졌다. 경찰도 서점으로 가서 사인회를 해달라고 했고 안 된다는 서점 직원에게 자신이 만든 명함을 내밀었다. 결국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기로 했다. 나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젊은 경찰이 자서전 사인회를 하는데 사인받을 독자가 있겠는가. 자기 살아온 이야기라고 해봐야 노량진에서 경찰 시험 준비한 것이 전부였다. 그날이 되었다. 경찰과 조폭은 서점 통로를 두고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책은 두 곳 다 500권이 쌓여 있었다. 정확하게 11시가 되자 서점에 흩어져 있던 여자들이 책을 한 권씩 사서는 경찰 앞으로 줄을 섰다. 미니스커트에 짙은 화장,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책을 사서 경찰에게 사인받고 서점 한 구석에 책을 내려놓고는 또 책을 샀다. 게다가 그들 중에 나이 지긋한 사람이 손짓을 하자 그 술 취한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사람처럼 또 왔다. 그렇게 한 400부 이상 팔렸을 때 그동안 경찰을 쳐다보고 있던 조폭 앞으로 몸집이 산만한 사람들이 떼거리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버스 대절을 한 듯 40명씩 줄을 지어서 서점으로 들어온 남자들이 책을 사기 시작했다. 모두 하얀 면티에 검정 바지, 하얀 운동화를 입고 있었다. 살이 쪄서 티셔츠가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책에 사인받고는 책을 계단에 쌓아놓으면 이걸 또 옮기는 사람이 와서 가지고 갔다. 보통 사인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40명씩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구령에 맞춰 형님 축하합니다 라고 소리친 뒤 제식 훈련을 하듯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이 우렁찬 목소리에 놀란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 두 사람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금방이라도 경찰과 조폭 간의 싸움이라도 벌어질 분위기였다. 조용히 좀 합시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경찰이었다. 형씨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어이 형씨, 신성한 광화문 서점에서 대낮부터 술 냄새 팍팍 풍기는 쪽이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까? 조폭이 되받아치자 사인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새끼 조폭들이 경찰을 에워쌌다. 이것들을 싹 다 쳐넣어. 우리는 광화문 서점에서 장편소설 작가 사인회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 뭔지 형씨 관할 지역에 가서 한번 디비볼까? 눈이 있으면 봐라. 네 눈에는 이게 사인회야? 서점에서 욕을 못하겠고. 젊은 놈의 자식이 꾸빡꾸빡 반말인데 작가 대 작가로 다이다이 한 붙어볼래요? 그때 서점 직원이 나왔다. 우선 술 취한 여자들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새끼 조폭들에게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출판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뒤질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경찰과 조폭에게 자중하라며 팔을 흔들어댔다. 이제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인회를 더 하고 싶어도 가지고 온 책이 다 팔렸습니다. 혼잡해서 일어난 일이니 두 분 다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생한 출판사 사장을 봐서 참는다. 경찰이 일어나서 손짓하자 서점 여기저기에 퍼질러 앉아있던 여자들이 좀비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 조폭도 일어나서 손짓했고 새끼 조폭들이 줄을 서서 서점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사인회가 끝났다. 두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1년이 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둘을 거의 동시에 텔레비전에서 봤다. 경찰은 비리 경찰로 텔레비전에 나왔고 조폭은 이건 개입 폭력 사범으로 구속되었다. 그 둘이 낸 책은 그 뒤로 절판이 되었다.